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강의,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다. 다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대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기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또 우리가 그 기대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유익하게 또 나 자신을 풍성하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대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자로는 보니까 똑같은 거에 이게 꾀할기 뭐 이렇게 기약기 뭐 이런 건데, 다 이제 똑같은 글씨인데 어떤 꾀하다라는 우리 기획 이런 말이 꾀하다. 기간 기약을 하다. 뭐 그리고 어떤 예상 기간 기간 같은 게 좀 닥친다 그런 의미도 있죠. 이거는 기간 뭐 유효 기간 반드시 닥쳐온다 이런 뜻이 이제 그런 의미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기획하다, 꾀하다. 내가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도 얘기해보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뭐 잘 되기를 희망한다, 소망한다 그런 말 할 때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꾀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대라는 말은 이제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니까 내가 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시행한 것이 다가올 이제 언젠 반드시 내가 했으니까 그것의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계획이 좀 그 의미가 좀 우리가 희망하다 뭐 이렇게 뭐 기원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중에서 조금 이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꾀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꾀하고 내가 직접 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반드시 올 것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대하다라는 말을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이거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꾀한다. 이거 꾀한다 뭡니까? 꾀한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죠. 내가 꾀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꾀하고 그것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실행한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는. 예를 들자면 농부가 쌀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논을 만들고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모를 거기다 옮겨 심고 그러면서 이제 뭐 1년 내내 모를 잘 관리해서 가을에 수수가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1년 내내 준비했으니까 수확을 이제 농부가 기대하지요. 왜 기대합니까? 내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으니까. 물론 뭐 천재지변으로 수확을 참 못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기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에게 막 달려들어서 공짜로 내가 뭐 하나 얻었다든지, 예기치 못한 행운이 나에게 다가왔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계획하면서 내가 실행하면서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를 저는
이제 기대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반드시 나가 주체가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대는 내가 반드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농부가 이 소작물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직접 자기가 그 소작물을 꾀하고 관리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제가 최근에 이 텃밭을 한번 이제 텃밭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뭘 좀 심는 거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이거 하니까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정말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가도 알게 됐고, 어쨌든 이 텃밭 이제 처음에 이제 누가 좀 그 기계로 갈아주기를 좀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일정이 바빠서 이제 그 약속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다는 못 갈고 일부분을 이제 삽으로 일일이 이제 파가지고 땅을 이제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비닐 같은 거 씌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몇 개 모종 사다가 이제 심고, 그냥 물을 주고, 그러고는 또 주중에 한 번씩 가서 또 중간에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가는지 벌써 그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 이거 한두 달 있으면 날 텐데 그게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니가 그냥 상추 이런 거는 싹만 나오면 다 뜯어먹고 하는 거예요. 고추 같은 거. 얼마나 고라니가 미운지 몰라요. 평상에 고라니 가면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고라니가 얼마나 미운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행하고 기획하고 준비한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애착이 가네. 우리가 토마토 그냥 마트에 가서 한 5,000원치 사면 그만이지만 이거를 직접 내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대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토마토라도 우리가 마트에서 5,000원 주고 사는 토마토하고 내가 직접 이렇게 행하면서 그 토마토를 기대하는 거하고 정신적인 질량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가치의 차이가 나겠죠. 바로 기대하다는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희망하다, 소망하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기대라고 하는 말은 또 특별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체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꾸리고 가꾸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주체가 되고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열매와 결과를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게 기대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 강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이제 개와 저는 이거 두 개 참 다 좋아하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이제 반려동물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키워본 적도 있고, 한 집에 둘 다 키워본 적도 있어요. 그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근데 개가 그냥 개는 이렇게 갖다 놓고 씹는 걸 좋아해. 고양이 귀를 하도 씹어가지고 고양이 귀가 한 반은 없어요. 그 고양이가 너무 아프면 한 대 탁 때리면 또 못해. 그러다가 또 고양이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그 귀가 이제 한 반쪽이 없었었는데도 둘이 참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지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고양이와 개를 대해보면요, 확실히 다른 게, 개는 그 정말 주인 위주의 그런 물론 꼭 전문가가 봤을 때는 다가 아니겠지만 그 주인 위주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는 주인이 기뻐하면 자기도 막 기뻐하고, 주인이 좀 우울해하면 자기도 막 우울해하는 것 같고, 그 주인의 그 눈치, 그런 주인의 상태를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주인의 그 상황을 개는 굉장히 좀 잘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제가 생각에 꼭 자기 위주인 것 같아. 이건
동물 전문가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로 얘기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예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전문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고양이는 왠지 그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있네. 걔는 주인이라니까 주인이 뭐 좀 저기 하면 자기도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뭐 이러는 느낌이 나는데 고양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그르르 끓으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옛날에 그럼 고양이가 그르르 살짝 올라와요. 올라와서 딱 그 어디 위에 올라오는 걸 좋아해. 걔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올라온 고양이는 살짝 이렇게 좀 대보고 가만히 있으면 살짝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그르륵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양이는 주인의 그 사랑, 주인을 좋아하고 고마워 뭐 이런 것보다는 주인의 몸이 따스한, 고양이 같은 건 따스한 걸 좋아하니까 이 따스한 온기를 함께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살금에 올라와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개는 물론 개가 우리한테 솔직히 더 좋습니다. 개가 더 우리와 교감이 더 많이 되죠. 고양이는 자기 자아가, 자기 주체가 개보다 더 강하니까 대하기가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깊숙이 들여다볼 때에 고양이 같은 삶이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나의 인생에서 그렇죠. 나의 삶에서는 고양이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세상을 나의 시각으로,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주체적으로 살고 내가 세상을 주체적으로 끌고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너무 제가 큰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세상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막 마음대로 강제하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막 삐지고 이런 게 아니고 존재적인 의미로 봤을 때 모든 세상을 나 중심으로 내가 이끌어간다 생각하고 이끌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은 소유만 있는 게 아니죠.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꾸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렌트카 했다 그러면 막 타겠지만 내 차면 하얗게 정성껏 닦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히려 좀 고양이 같은 무슨 일에서도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주체를 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하고 또 그의 결과를 또 맞이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주인이므로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치리해야 돼요. 치리. 우리 치리 그러면 무슨 뭐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만 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경영해야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치리해. 아무리 마마보이 갖고 아무리 열성 엄마가 있고 열성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다 해도 결국은 나 자신의 삶은 내가 끌고 가야 되고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장기 인생에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야말로 평등이죠. 평등이라는 게 무슨 뭐 내가 왜 부자로 안 태어났어? 내가 왜 높은 사람으로 안 태어났어? 이런 게 평등이 아니죠. 평등은 결국 삶이라는 것은 모두 내가 내 삶을 끌고 갈 때에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잘 경영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평등한 거라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인간은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대하다라는 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영어 단어를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영어 단어 몇 개를 한번 제가 여기 써봤습니다. 요 이제 기대하다라는 말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희망하다라는 말과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인데요. 요거를 이제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영영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요런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expect, 우리가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하다, hope, 무엇을 소망하다, 희망하다, wish, 무엇을 기원하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좀 이 설명을 보면 expect는 굉장히 강하게 믿는 게 expect입니다. 자, expect는 I believe very strongly that it will happen,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뭐가 일어날 거에 대해서 expect라는 단어를 쓰면 대단히 강하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expect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ing 이런 거 우리 영어 배웠죠? look forward to도 맨 expect처럼 대단히 강하게 믿는 것인데 조금 대단히가 없어요. 강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expect는 대단히 강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look forward to는 좀 강하게 믿는다, 이런 말이고, hope는 우리가 희망한 hope를 제일 많이 쓰죠. 근데 hope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believe somewhat that it will happen. somewhat, 어느 정도 믿는다, 그런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희망은 expect보다 한참 약한 거예요. 그냥 나는 참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길 바래, 어느 정도 됐으면 해, 이렇게 어느 정도 믿는 것이지 very strongly, 강하게 믿는다거나 strongly,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일 약한 게 wish입니다. wish는 only a little, 나는 조금 우리 wish라는 말 많이 써요. wish는 누구한테 많이 씁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단히 가깝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마스 카드 돌리면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큰 책임이 별로 없어요. 잘 되길 그냥 나는 바라는 거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only a little, 그냥 wish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런 expect 같은 애 강도보다 훨씬 더 밑에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서 알게 됐죠. 그냥 뜻으로만 그냥 얘기했지 이런 실질적인 생각은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weight라는 말, 우리 웨이터 하는 말 있잖아요. weight라는 말은 정말 이거는 더 약한 겁니다. 우리가 웨이트 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 약하냐면, 웨이트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웨이터 뭡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죠. 웨이터는 손님이 불러주기를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거나 뭘 기다릴 때 보면 버스가 주체죠. 버스가 저쪽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못 오면 그만인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쓸 수가 없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웨이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 강좌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expect라고 하는 단어에 중심을 두고, 이 expect라는 말을 기대하다라는 말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expect라는 말이 제가 얘기하는 그 기대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expect라는 말하고요, hope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조금 조사해 보니까 요거는 이성이 강해요. 이성이 강합니다. 요거는 감성이 이제 감성이 강하다는 건 여기에 이성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감성이 훨씬 더 이성보다 강한, 여기는 이성이 감성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단어 이런 걸 얘기할 때는 hope라는 말을 쓰면 상대방 내가 감성적으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expect는 이성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내가 뭐를 심었고 내가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고 이것을 내가 관리했기 때문에 토마토가 열릴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expect입니다. 내가 직접 그 근거된 행동을 했으니까. 호프는 이제 꼭 그런 걸 안 했어도 그냥 저쪽에 이렇게 보면서 뭐가 될 거야, 그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프도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리고 호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말이죠. 절대로 그거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호프도 분명히 중요한 단어지만, 저는 이 강좌, 기대하는 이들에게라는 강좌를 통해서는 expect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기대는 감성적으로 아름다운 미담으로 덕담으로 하는 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할 만큼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내가 직접 내가 주체가 돼서 계획을 했고 실천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제가 가끔 강조하는 수주 대토, 그죠? 그 토끼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근거 있는 기대. expect는 근거 있는 기대입니다. 근거 있는 기대. 아무것도 안 하고 1등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건 근거 없는 기대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해가지고 1등 하기를 기대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근거 없는 기대는 뭡니까? 로또 되기를 바란다거나 무슨 뭐 좋은 거 하나 하기를 바라. 이런 거는 희망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expect는 그런 것은 결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기획이라는 말이 있죠. 기획하고 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실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을, 그 결과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논리적인 기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행하는 일들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한다는 거,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헤쳐나가고 내가 직접 계획하고 내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대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감성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 감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감성과 이성은, 저는 항상 감성과 이성은 반드시 50대 50으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 팽팽하게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느 한쪽 긴장이 풀리면, 이게 우리 고무줄을 당길 때 긴장이 뭔가 잘못되면 끊어지거나 어디를 튕겨나가죠. 그런 것처럼 긴장은 항상 감성과 이성이 똑같이 같이 구비가 돼야 되죠. 너무 이성만 가면 드라이해서 정말 재미없죠. 그러나 나 자신과 관계된 삶을 꾸려나가고 계획하고 이끌어나가고 내 자신을 아까 얘기한 치리 혹은 경영이라고 할 때에, 그때는 바로 이런 이성적인 부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 항상 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야구에서 강속구 투수 있잖아요. 강속구 투수. 요즘에는 여러 강속구 투수가 많아요. 신더가드 너무 세게 던지다가 최근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뉴욕 매치입니까? 못 하잖아요. 또 LA 다저스의 켄리 젠슨, 얀센, 이 얀센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마이너리그에서 포수할 때 변변치 못하게 포수를 하다가 공 던지는 게 굉장히 빠르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켰더니 오히려 지금 마무리 투수로 이제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아롤디스 체프먼 이런 선수로 160km. 이런 선수를 그냥 160씩, 일본의 오타니 선수도 160을 그냥 쉽게 넘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그 선수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강속구도 역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제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커맨드라는 말이죠. 제구, 컨트롤과 커맨드. 컨트롤은 이제 스트라이크를 잘 집어넣는 컨트롤이고, 커맨드는 내가 이제 타자를 유인하게 원하는 쪽, 밑에 떨어지는 거, 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조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커맨드. 이런 게 다 함께 좋아야만이 그 강속구가 살아나는 거죠. 강속구 하나만 던지면은, 물론 이렇게 한 1회 정도 마무리에 나오는 선수는, 체프먼이나 젠슨 이런 사람은, 그냥 1회니까 버틸 수도 있지만, 선발 투수로 오랫동안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던져야 되겠죠. 그 강속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 감성과 이성도 마찬가지야. 어느 한 가지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같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빠른 공, 저는 이걸 이성이라고 봅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성은 뭡니까? 거기에 다른 걸 섞을 수 있는 변화구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커맨더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이성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성을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또 감성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은 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잘 또 갖추고 있고요. 때때로 감성은 저절로 우리들에게 이제 솟아나옵니다. 이성은 항상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부러 계획하고 일부러 행해야만 이것이 나오고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이성적인 기대하는 행동을 이제 강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성만 많으면요, 보통 사람들 감성만 많은 사람 많죠. 그냥 날씨가 좋으면 너무 좋아, 어디 좋은 경치에 가면 너무 아름다워, 다 그렇죠. 감성이 쫙 발휘되는 모습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감성에만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감성에만 치우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통제하거나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감성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은 사귈 때는 좋아요.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고, 아름다운 영화 같은 거 음악 보고 음악 듣고 서로 좋아요.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삶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 실제 삶에서 자기를 끌고 나가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계획을 했으면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이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감성이 아름답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감성만 강한 사람은 늘 약속을 해. 나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나 약속할 뿐, 다짐만 할 뿐 실천은 못하죠. 한 이틀, 작심 3일, 며칠 하다가 안 돼, 못해 이러고 하고 나 그만둬버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책임성이 없으니까 자기와 남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성이 없습니다. 감성만 많으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감성은 귀한 것이 꼭 있어야 되지만 항상 이성적인 자세가 같이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그래도 감성도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Q에서도 그 EQ,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감성이 반드시 소중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반드시 이것이 기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뒷받침이 되면 참 멋이죠. 그런데 감성만 많고 이성이 약한 사람은 항상 몽상만 하고 이런 거 언뜻 보면 굉장히 풍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없죠. 갖춘 게 없죠. 그래서 이성을 바탕이라고 보고 이성적으로 자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살면서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저는 이거를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금상첨화. 자, 이 금상첨화라는 게 여기 이렇게 됐네. 우리 금상첨화라는 게 뭡니까? 비단 위에 꽃이 올라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금상첨화. 비단금. 아까 좀 잘못 썼네요. 비단 위에 꽃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비단 자체만 해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비단 위에 꽃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이것이 저는 이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감성을 소중하게 갖춘 사람을 저는 이렇게 금상첨화라 그렇게 저는 불러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면서도 감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저는 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불러요. 이성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 이게 이성. 감성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죠. 감성은 그냥 좋기만 하고 이상적인 생각만 하는 거니까. 이성은 현실을
내가 친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지금 일하러 가야 돼. 이건 현실이죠? 가서 일해야 되겠죠? 오늘 내가 친구라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걸 떼먹어야, 땡겨 먹어야 돼. 이거는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는 건 괜찮겠지만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감성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바탕 속에서 감성을 갖추었을 때의 금상첨화,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저는 전인이라 부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 강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라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이죠. 희망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저도 뭐 항상 희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희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래도 희망 안에는 감성이 더 강하게 돼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expect, 기대하다라는 단어에는 이성적인 힘이, 이성적인 노력과 그 실천이 더 강하게 들어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전체 기대하는 이들에게라는 강좌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인 삶이 우선 바탕이 돼야 된다. 이성적이라는 건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면서 실천해가지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씩 느끼고 또 우리 텃밭에서 내가 심은 것이 열매가 났을 때 그거를 먹을 때 그 기쁨이죠. 내가 직접 기획하고 수고했으니까. 인생도 그런 작은 기대, 작은 성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되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희망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굳이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이게 전체가 희망인 거예요. 희망은 소중한 것이죠. 그 희망 안에 그 기대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고 참 했으면 좋겠어 하는 희망, 두루뭉실하게 크게, 그 중에서도 내가 몇 가지 희망을 요건 내가 꼭 해야 되겠어 해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는 꼭 내가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이거를 꼭 내가 이루고 싶어. 그래서 계획하고 그걸 실천해서 준비하고 결과를 얻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기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계속 저희도 이번 강좌에 희망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내가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이 기대,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소중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된다. 이제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기대는 큰 기대도 소중하지만 작은 것부터 기대하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을 기대하다 보면 큰 기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건, 또 고통 속에서 넘어짐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작은 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꽃 한 송이라도 심어서 꽃 한 폭이라도 꽃이 나는 걸 기대한다면 그 작은 기대가 나에게도 좋은 역할을 해주죠. 또 내 자신을 다듬어서 뭐라도 하나 배우고 뭐라도 하나 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기대해서 실천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점점 그것이 나를 더 가진 자로 만들어주고 강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내가 강한 자고 가진 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기대하고 성취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한테 자꾸 모여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전적으로 가진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여유로운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 내내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expect, 이성적이며 그리고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게 expect라고 했습니다. hope는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좋고 또 감성적인 얘기, 이상적인 의미,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시켰을 때 expect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